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해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앞서 탄핵 심판에서도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 모두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열거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정을 위한 쿠데타를 상상해본 적이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봄부터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몇 시간 비폭력적으로 있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게 법리에 맞지 않고 내란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검찰 공소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전 재판은 2시간여 만에 마무리가 됐고 오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오후 재판은 2시 15분에 재개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이 조금 더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갑자기 증인이 바뀐 게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대 신문을 다음 기일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의 주신문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출석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법원과 윤 전 대통령 사저가 굉장히 가깝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를 타면 1, 2분이면 되는 거리라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오전 재판 시작 10분 정도 전에 사저에서 출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갔고요. 도착하자마자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형사대법정 417호에 들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맸고 머리는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에서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소를 묻자 사저 주소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보통의 피고인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법정으로 갔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만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법정에 들어간 취재기자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고요. 이걸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